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도 똑같은 사설이 두 개가 실렸습니다. 제가 법률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가서 제목은 뭐냐 하면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차이가 너무 큰 법원과 헌재의 선고 시간표, 차이가 너무 큰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간표, 이런 데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게 기자들이요, 꼭 선고는 보통 변론 종결하고 뭐 4주 뒤에 한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게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은 선고는 2주 정도 뒤에 합니다. 법원도.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나 이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은 1심의 선고는 4주 뒤에 한 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1심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래서 우리 1심은 오래 걸리잖아요. 재판도 오래 걸리죠. 정인도 1심에 다 나오죠. 그 다음에 1심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판결문을 쓰죠. 이러니까 1심은 그 4주 정도 잡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항소심은 굳이 그 4주를 잡는 게 이게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항소심은 판결문 간소화에 따라서 1심 판결을 사실관계를 그대로 원용하는 게 많아요. 그대로 원용합니다. 1심 판결이 150페이지다. 그러면 대부분 원용하고 짧게 추가하거나 고칠 것만 이렇게 고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판결문을. 그 다음에 2심은 정인이 있나요? 이번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에 정인이 있나요? 13명 신청했는데 3명 아무 필요 없는 정인이죠. 예를 들어 뭐 MBC 100분 토론 진행하다 아무 필요 없는 이런 사회잖아. 또는 우리 중앙대 교수님, 그것도 양형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식품연구원에 1명 딱 나왔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공무원 하면 총 4명이네, 4명. 아무런 1심하고 달라지게 심리하는 게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게 없다. 그 다음에 내용도 얼마나 간단합니까?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우리 수없이 떠들었잖아요. 이미 몇 년 동안. 그 다음에 백현동이 뭐 4단계가 협박이다, 직무이다, 아니다, 이게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이거 선고하는데 4주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4주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쟁점도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엄청나게 복잡하죠. 대통령 탄핵이 얼마나 중요하고 쟁점도 계엄 요건부터 해서 포고령의 위헌성, 그 다음에 선관위 마비, 국회 마비, 동시에 그 다음에 정치인 체포부터 하나하나 다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게 8명이 평결을 하잖아요. 평일을. 판결문 쓰고. 그런데 2주면 됩니까? 2주면 됩니까? 이재명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재명이는 재판할 때 정인 3명 아무 필요 없는 항소심이고 1심 판결문 써져 있고 쟁점도 정말 간단한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백현동 4단계 이미 다 다룬 거, 이게 4주가 걸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탄핵은 2주 안에 끝낸다. 이게 공정하냐? 이런 사설입니다. 조선일보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특히 한국경제신문의 그 논설위원님이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경제신문의 이 논설을 쓰신 분 같아요. 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전화 왔었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방송도 유튜브도 많이 보고 서 변호사에게 과연 항소심이 이재명에게 4주나 걸릴 사건입니까? 대통령이 탄핵은 2주 만에 하는데 많이 묻길래 저하고 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보니까 오늘 사설을 보니까 썼더라고요. 딱 그대로. 한국경제신문이 큰 신문이거든요. 경제에서 매경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를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이 문제를 짚어봐야 돼요. 이 하루가 중요한데 왜 법원은 이게 4주나 걸리느냐? 날마다 평일을 하고 다른 재판은 맞지도 않고 날마다 하면 2주만 해도 차고 넘치죠. 왜?
판결문이 이미 1심에 다 써져 있잖아요. 다 써져 있잖아. 읽어보고 그게 틀린 부분, 이상한 부분만 바로 잡으면 되거든요.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재명 재판은 진짜 요즘 이게 옛날에 치면 뭐 통일호 메뚜기 무슨 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새마을호, KTX 통일호까지는 알겠는데 무궁화호도 있었고 제일 느린 완행 기차처럼 제일 느린 것처럼 이렇게 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은 거의 뭐 KTX 빛의 속도로 가고 이게 과연 공정하냐? 왜 헌법재판소의 시간과 그다음에 그 법원의 시간표가 왜 이렇게 불공정하냐? 이게 오늘 사설이 두 개나 나온 겁니다. 저도 전적으로 이게 공감합니다. 헌재하고 법원의 시간표가 다른데 이걸 로마법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로마법에 두 가지 법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거 많이 들어봤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봤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재명 재판은 지체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왜? 대장동이고 선거법이 2년 2개월 너무 오래되니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거죠. 근데요. 로마법에 이런 원칙도 있습니다. 뭐냐? 서두르는 정의는요. 불운을 품은 계모, 행운할 때 반대, 불운을 품은 계모. 이게 서두르는 정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어렵잖아요. 불운을 품은 계모라는 거는 이제 그 소설 제목이랍니다. 소설에서 너무 성급하게, 급하게, 차분하게, 냉정하게 판단 못하고 막 성급하게, 급하게 판단 내려가 오해가 쌓이면서 불행해지가 다는 소설 주인공. 그 제목이 그 불운을 품은 계모, 소설의 그 제목인데요. 하여튼 너무 서둘러 버리면 차분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잘못된 게 그 오해나 편견에 의해서 불행이 닥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은 소는 너무 서둘러. 이러면 결국은 서두르다가 제대로 사건의 본질을 못 보고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불행한 결과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럼 너무 지체돼도 안 되지만 너무 졸속으로 서둘러도 안 된다. 이런 게 그 로마법의 두 원칙입니다. 두 원칙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헌재는 너무 졸속으로 신속이 아닙니다. 졸속입니다. 졸속으로 서두르고 있고 그에 비해서 법원은 너무 지체돼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중요한 게 헌재나 법원이나 시간표는 똑같아야 됩니다. 시간표는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재판하는 법원의 시간은 너무 느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하는 헌재의 시간은 너무 졸속으로 서두르는 이게 심각한 불균형 문제고 둘 다 심각해진다. 헌재는 좀 더 냉정하게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법원은 왜 이게 사주가 필요하냐 더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따라서 두 개의 시간표는 일치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